12시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알파경제의 김종희 사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시장을 봐주셨으니까 현재 상황 간략하게만 좀 어떻게 오늘장 흘러갔다고 보시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핵심은 결국 삼성전자죠. 최근 3일째 외국인들이 동일하게 이어지고 있는 건 삼성전자에 대한 매수 강화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젠슨왕 CEO의 뭐 발언이 나오고 그다음에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 엔비디아 행사가 진행될수록 엔비디아형 종목군들의 강세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했는데 뭐 우리 시장에서는 오히려 삼성전자 쪽에 외국인들의 현물 매수가 더 늘고 있는 것이 완연하게 보여주고 있으니까 뭐 제가 보기에 시장의 중심축을 잡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이것 외에는 다른 것은 없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 여기에 포인트를 맞춰주셨는데요. 오늘장 조금 더 세부적으로 세 가지 포인트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요. 파월과 우에다는 중립이라는 겁니다. 제롬 파월 연준 회장 그리고 우에다가죠 이 BOJ 일본은행 총재 오늘 이 BOJ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동결이었고요. 그래서 그런지 뭐 기사가 많이 나온다거나 시장의 출렁거림이 커진다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이 끝난 BOJ에서 우리가 어떤 점들을 좀 봐야 될지 FOMC 결과는 또 내일 새벽에 나오잖아요. 하나씩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BOJ는 예상했던 것처럼 별다른 영향이 없었고요. 시장에 미친 영향도 제한적이었다. 뭐 예상된 그런 재료에는 시장은 더 이상 반영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뭐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되면 좀 달라질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뭐 하반기 넘어가서 달러, 그러니까 FOMC 쪽에서는 계속 뭐 금리를 내리려고 하는데 뭐 일본은 0.75로 다시 올린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죠. 그때 이제 정말로 우리가 얘기했던 지난 작년 8월에 나타났던 그 끔찍한 그런 엔화에 의한 변동성이 다시 나타날 것인지는 아마 그때 정도 좀 확인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지금 예정되어 있는 시장이 예상했던 대로의 그림에는 별 변화 없는 건 사실인데 근데 문제는 제가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로 우리 시장 올라가는 것 다 좋고 뭐 기분도 좋고 종목들 많이 올라가니까 좋은데 찜찜한 건 환율이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그 준비된 그림 보시면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밀려 내려와 있는데 원화는 전혀 움직임이 없다. 이건 조금 시사하는 바가 있지 않나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달러 인덱스가 이만큼 밀려 내려온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봐도 지금 한 3%가량 2%가 조금 넘는 변동이 있었는데 원화는 여전히 제자리라는 거죠. 그러면 이 갭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났는가? 다 아시는 것처럼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유로화죠. 유로화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서 달러를 밀어내렸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외국인 현물 매수가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변화가 없는 이 양상. 근데 외환시장이라고 하는 것, 채권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주식시장보다 좀 더 포괄적인 거시적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하면 외국인 매수가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대한 상승에 대해서는 뭔가 조금 뒤끝이 좋지 않은 듯한 그런 뉘앙스를 주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장이 뭐 연초부터 계속 언급드리고 있지만 올해는 미국보다 우리가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소위 주도주 영역의 종목군들 매수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거리낌이 없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에서 뭔가 환율이 같이 움직여주지 않으면 이 부분은 뭔가 좀 찜찜한 그런 구석이 남아있다. 그래서 뭐 아무래도 미국 시장의 뭐 변수들도 남아있고 우리의 정치적 변수들도 남아있다 보니 그렇게 본다면 현재 시장의 상승은 뭐 있는 그대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다만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점도 염두한 상태에서 너무 위험 자산을 뭐 공격적으로 좀 늘려나가기보다는 제한적인 수준에서 현재 들고 있는 수준에서 가는 게 좋겠고 혹시라도 아직 포트폴리오 교체를 좀 못하신 분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시장의 주도주 영역이라든지 새롭게 뜨고 있는 뭐 반도체 영역이라든지 이런 거 여전히 담고 있지 않은 분들은 그런 종목을 좀 적극적으로 편입하는 그런 종목 교체 정도의 구간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시장 좋다고 우리가 약간은 좀 보기에 껄끄러운 그런 데이터들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원달러 환율이 여전히 이 밴드 상단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문제를 좀 지적을 해주시네요. 그리고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볼 두 번째 포인트는요. 비겁한 변명입니다. 실미도였나요? 이 영화에 나왔던 대사로 기억을 하는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오늘 이제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네, 삼성 SDI 얘기예요. 삼성 SDI가 이제 그 네. 주총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CEO가 제대로 된 CEO로 된 거거든요. 그러면 이 주초에 있었던 의사결정, 과연 그 2조 유상증자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했을까? 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계속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고, 오늘 얘기했던 비겁한 변명은 저는 뭐 단언코 말씀드리지만 삼성 SDI를 단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삼성 SDI 이번 행태는 보면 제가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법 개정이 이래서 필요할 수밖에 없구나를 다시 얘기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왜 그러냐면 오늘 얘기가 나왔단 말이에요.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서 2조 유상증자했다. 그러니까 할 게 없어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이걸 선택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뭐 주총도 거치고 했다면은 아마 뭐 반대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지만 어느 정도 납득이 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기습적인 발표를 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상법 개정이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 상법 개정하면 못할 것 같으니까 당겨서 했나? 오늘 또 나왔던 얘기가 여러 가지가 뭡니까? 우리 디스플레이 물량도 팔 수 있고 뭐 이런 지분, 투자 자산 같은 것도 팔 수 있다. 그걸 먼저 팔았어야죠. 돈이 있는데 왜 안 합니까? 그 다음에 유보율 5,000% 자랑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원래 자기들이 나서서 해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대주주 삼성전자 아닙니까? 삼성전자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여기 지원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맞다면? 왜냐하면 제 기억으로는 과거 삼성전자에 삼성 SDI가 자금을 뭐 대여해 준 적도 있을 정도로 삼성전자가 필요할 땐 삼성 SDI의 도움을 받거든요. 그런데 왜 삼성 SDI의 도움이 필요할 때 삼성전자는 현금 시제를 몇십 조나 쥐고 가만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 정말로 유상증자를 할 거였다면 제3자 배정으로 삼성전자만 했어야죠. 근데 그런 걸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주주에게 이런 형태를 했다라는 것은 오늘 뭐 일부 종목군들이 반등하고 있습니다만 또 삼성 SDI 자체도 일정 부분에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래서 상법 개정을 점점 빨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 급락이 나타나기 이전에 벌써 급락이 한 번 있었잖아요. 이 급락에 벌써 기관 외국인들은 강하게 털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수급적인 동향만 살펴보더라도 뭔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정황들이 많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금감원이 들여다보겠다라고 했는데 과연 뭐 삼성그룹의 의사결정을 바꿀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찔찔한 구석들에 대해서는 좀 강하게 좀 압박을 해야 그래야 아마도 다른 기업들이 상법 개정 전에 우리도 뭔가 유상증자 같은 거 하려면 빨리 해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쓰잘데기 없는 생각을 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건 정말 뭐 저뿐만 아니라 증시에 참여하고 계신 뭐 소액 주주분들뿐만 아니라 1,500만 주주들이 모두 강력하게 시장에 요구해야 될 상황이 아닌가. 20% 정도밖에 지분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20%의 주인만 행사하라. 나머지 80%는 너희들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좀 강하게 어필을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다만 2차전지 산업에 대해서는 지금 아까 아침에도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 물량을 우리가 이번에 차지하지 못한 건 굉장히 아쉽고 그다음에 중국을 제외하고도 배터리가 26% 늘었다는 거예요. 근데 전부 중국만 늘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이제 우려가 큰 건 사실인데 그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중국의 제재가 늘어나면서 싼 LFP를 미리 확보할 수가 없으니 중국도 지금 공장을 만들고 있는 중이잖아요, 유럽에. 그러니까 유럽에서 만들어진 물량은 나중에 조금 그 부담을 벗어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만약에 중국에 들어올 수 있는 물량이 끊기면 LFP로 차를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물량들을 미리 확보하는 차원에서 중국 비중이 크게 늘었을 가능성도 있으니까 오히려 저는 뭐 삼성 SDI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데 다른 종목군들은 어느 정도 좀 바닥권 형성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얘기가 그 이복형 금감위원장도 이 삼성의 이니셔티브에 공감을 하고 또 이 삼성 SDI 유증 신속하게 검사를 하겠다. 뭔가 좀 기사의 뉘앙스를 봤을 때는 이대로 오케이 통과가 될 것 같은 분위기인데 만약에 이 수순대로 흘러간다면 삼성 SDI는 주가 회복이 한동안은 좀 힘들 거다 이런 시각이세요? 네, 일단 그 6월 달에 거의 17% 육박하는 물량이 뭐 유입이 되죠. 그러면 기존 주주들 중에서 뭐 받는 물량도 있을 거고 뭐 실권주 받는 그런 주주들도 있을 텐데 그러면 얘가 단기적인 물량들은 어쨌든 할인돼서 들어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약간의 주가 반등만 나와도 당장 매물화될 수 있는 물량들이 된단 말이죠. 그다음에 당연히 주주 가치는 희석될 거고요. 그러면
그 부분을 보고 강하게 베팅할 수 있는 투자자는 많지 않을 수 있다. 물론 주가가 미리 빠진 상태고 지금은 BPS 기준으로는 더 내려가겠죠. 왜냐하면 투자를 늘린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아마도 변동성이 좀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단기 반등이야 지수가 올라가면 언제든지 나올 수 있지만 반등의 폭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단기 반등은 삼성 SDI에 한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놓고 보더라도 뭐 주요 월봉 뭐 그리고 연봉으로 보더라도 코로나 이전 수준까지 그동안에 2차 연지의 한창 전성기 때 주가를 모두 다 내려놓은 그런 삼성 SDI의 상황인데 그러면 이 유중에 참여할까 말까 주주분들은 이 고민하실 텐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전략 주시겠어요? 저는 뭐 단기 투자자들은 빠른 손절 이후에 다른 종목에서 답을 찾는 게 더 낫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단기라 하면 뭐 한 달, 두 달 내에 뭔가 성과를 보고자 했던 분들에 한해서 하는 얘기예요. 물론 의사결정은 뭐 본인이 결정하실 일이지만 제가 만약에 한두 달 내에 반등을 보고 들어왔다면 저는 자릅니다. 뭐 마이너스 10%든 20%는 일단 자르고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는 게 좀 좋다고 보고 있고요. 네.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삼성 SDI의 저력을 여전히 믿고 계시다면 유증은 받아야죠.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만약에 그걸 받지 않으면 어차피 할인된 물량이 나오기 때문에 그걸 받지 않았을 경우에는 주가 반등이 쉽게 안 나올 때는 더 내 계좌가 마이너스의 폭이 커진단 말이죠. 근데 이제 고민은 만약에 내가 현금이 하나도 없는데 그걸 위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뭐 레버리지까지 써서 받아야 되느냐 그건 뭐 동의할 수가 없죠. 그렇게까지 무리를 해서 만약에 주가의 반등이 정말로 지겹게 이연되거나 아니면 추가락이 나타났을 경우엔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이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현금 여력에서 받을 수 있다면 장기 투자자는 저는 받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빚내서 더 받을 거는 아닌데 이 좀 장기적인 그림으로 보신다면은 그래도 유중은 참여하시는 게 나을 거고 단기적으로는 안 하시는 게 낫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 SDI 유중 발표와 관련해서 유야무야 사라지지만은 사실 우리가 이 발표가 가진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 시간 상기시켜 주시네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보시죠. 6만전자 그 이상이 될 것인가? 현재 삼성전자 주가 좀 보고 가겠습니다. 2.26% 상승하면서 58,9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어제 잠깐 숨을 고르니까 오늘 에너지 좋습니다. 외국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외국인의 러브콜이 최근 3일 연속해서 강하게 들어오는데 오늘도 거의 200만 주 가깝게 유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삼성전자 이 6만 원 뚫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눈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한 2% 내외 정도만 움직이면 6만 원은 돌파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뭐 안 된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되는데 뭐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것은 6만 원 이상에서 이제 안착할 수 있느냐. 최근 박스의 상단이 거의 5만 8천 원, 9천 원 이 정도 영역만 되면 그냥 미끄러져 내려오는 게 계속 반복돼 왔으니까 아마도 이런 단기 박스의 상단을 벗겨낼 수 있으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일 텐데 저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봅니다. 뭐 세상에 100%는 없으니까 뭐 이게 뭐 무조건 된다는 아니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라고 보는 게 제가 이제 계속 최근 들어서 강조드리고 있는 건 엔비디아가 계속 물량을 늘리려고 한다. 루빈으로 가던 그 다음 모델로 가던 아니면 지금 현재 모델의 울트라 모델로 가던 중요한 건 HBM의 양이 안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이닉스가 혼자 감당할 수 있다? 100% 없다라는 겁니다. 하이닉스의 증설 속도가 그렇게 빠를까? 지금 기술 개발하는데도 벅차고 있는 하이닉스가 뭐 미국이 됐든 우리나라가 됐든 여기저기 증설 라인을 쭉쭉 깔아서 빠르게 갈 수 있다 쉽지 않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지금 엔비디아 물량을 감당하기에도 벅찬 SK하이닉스가 중국이나 유럽이나 여러 지역에서 늘어날 수 있는 HBM의 증설 물량을 감당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엔비디아라고 하는 회사에 치고 들어가는 것도 중요하고 나머지 물량을 누가 채울 거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도 삼성전자에게 좀 뭔가 흐름이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외국인 매수 강도가 올라가는 것은 아닌지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올라올 것으로 보니까 소위 삼성전자향 소부장 종목군들이 같이 움직이고 있는 건 아닌지 저는 이런 논리 구조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그림 보시면 HBM과 관련된 논란은 어차피 삼성전자가 마침표를 찍지 않으면 될 게 아니니까 레거시를 보자고요. 레거시는 DDR 지금 5는 꺾인 적이 별로 없습니다. 여전히 지금 현물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지금 이제 고정거래 가격도 올라갈 조짐을 보이고 있죠. 그러면 적어도 DDR5는 우리가 걱정할 영역은 아니다. 이건 지금 서로 살려고 날린 상황이다. 왜냐하면 DDR5로 HBM을 만드니까 HBM 수요가 여기저기서 미국도 올라가고 중국도 올라가고 유럽도 올라가고 다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뭐 큰 우려가 없고 만약에 가격이 플랫하게 간다고 하더라도 Q가 늘기 때문에 이건 별로 부담이 없는 상황인 거죠. 문제는 레거시가 망가지고 있다는 게 핵심 포인트인데 레거시도 일단 저렇게 바닥으로 내려간 고정거래 가격이 움직이는 선행 신호는 준비된 그림에서 나타난 것처럼 그 노란색의 현물 가격인데요. 뭔가 꼬리를 살짝 들고 있잖아요. 맞아요. 고개를 들었어요. 네, 이 요인은 말씀드렸던 중국의 이구환신 정책을 통한 중국의 재고 소진이 신제품 소비로 나타나면서 나타나는 연결고리가 하나 있다라는 부분을 분명히 언급을 드렸고 낸드도 지금 비슷한 조짐이 나타나고 있어요. 낸드도 지금 고정거래 가격은 실제로 스팟 가격과 꽤 차이가 나게 저 바닥으로 떨어져 있거든요. 근데 지금 DDR4하고 그 낸드 둘 다 지금 꼬리를 살짝 말아 올리고 있단 말이죠. 물론 일시적일 수도 있고 일시적이지 않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이러한 조짐만 가지고도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하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고요. 실제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결론. 삼성전자를 사야 되느냐? 사야 되는데 삼성전자를 사서 당장 뭐 7만 원 뭐 이렇게 갈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삼성전자로는 만족할 만한 수익률을 우리가 충족할 수 없으니 계속 언급드리고 있는 대로 소부장 쪽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삼성전자 소부장에서는 전 두 가지 팩터만 보고 있는 거죠.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올라왔을 때 누가 가장 실적이 빠르게 올라올 거라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드리면서 뭐 동진세미캠, 한솔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을 계속 반복해서 언급드리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삼성전자가 추가적으로 설비 투자를 늘릴 때 뭐를 늘릴 수밖에 없을까? 선단 공정을 늘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헤매기 시작한 건 1A에서 1B 공정으로 넘어올 때, 그러니까 DDR4, DDR5 이렇게 넘어올 때 이 1A까지는 잘하다가 1B 공정부터 그러니까 1G 공정부터 약간씩 조금 주춤거리다가 1A 공정에서는 좀 뭔가 많이 헤매기 시작했고 1B 공정은 완전히 거의 실패 가까운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위 이제 10나노로 내려와서 지금 우리가 비메모리 쪽은 뭐 3나노 얘기하고 있지만 이 메모리 쪽은 지금 10나노가 최신 공정이거든요. 이 10나노 공정이 단계적으로 14나노에서 뭐 10나노로나 10나노 아래로 내려오는 게 지금 G, A, B로 내려오고 있는 건데 A에서 B로 내려오는 과정에서는 거의 뭐 이런 표현 적절하지 않지만 망친 거나 마찬가지죠. 삼성전자 스스로. 그래서 이걸 만약에 맞춰 나갈 경우에는 퀄 테스트 통과도 일정 부분 후공정을 통해서 돌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기술적인 어떤 그런 부분도 사직생이라고 했는데 돌파가 가능한 것으로 보이니만큼 그러면 그 미세 공정에 연관돼 있는 종목군들이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뭐 그렇게 본다면 저는 뭐 예전에 말씀드렸던 뭐 PSK는 이미 안미 좀 올라가고 있어서 뭐 이오테크닉스 같은 종목도 우리가 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레이저와 관련된 그 여러 가지 기술들은 미세 공정에 있어서는 거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미세 공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오류들을 좀 잡아줄 수 있는 그다음에 그런 오류들을 줄여줄 수 있는 그런 장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소재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덜 오른 솔브레인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 솔브레인은 뭐 2차 전지도 있고 뭐 디스플레이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같이 올라오는지는 좀 봐야 돼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가동률이 올라올 경우에는 여전히 반도체의 비중이 가장 높기 때문에 이익 개선이 나타날 개연성이 높다. 좀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를 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지금 소개해 주신 소부장 쪽을 사는 게 낫다고 보세요? 저는 단기적으로 성과를 높게 가져가려면 당연히 소부장이 낫고요. 또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뭐 삼성전자의 매수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지금 뭐 기대할 수 있는 건 뭐 지수 수익률 이상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요즘에 와서야 우리가 레거시 쪽, 뭐 메모리 가격 오르고 이런 긍정적인 반도체를 둘러싼 내용들을 다뤄봤었는데 그동안 꽤나 헤맬 때는 뭐 이 미국에서 관세가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또 칩스팟과 관련해서 지금 좌충우돌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 딥시크가 나오면서부터 칩이 좀 덜 쓰이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여러 가지 노이즈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은 모두 다 녹아 들어 있다, 해소가 됐다, 지나갔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죠. 만약에 삼성전자가 여전히 또 타임 스케줄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엔비디아 쪽이 없어도 일정 부분의 매출은 나오겠지만 엔비디아도 들어가면서 다른 쪽을 하는 것과
엔비디아 쪽을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쪽만 가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그럼 목표 주가의 높이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고요. 삼성전자를 바라보는 시각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에게 당면한 과제, 적어도 HBM4에서는 SK하이닉스와 격차를 줄였다 정도는 해야 됩니다. SK하이닉스를 이기는 게 뭐 그렇게 쉽지 않겠죠. 이미 망가진 게 1년이 넘었는데 그게 뭐 당장 되겠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사직 생각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번 HBM4에서는 격차를 얼마나 줄일 건가가 핵심이다. 격차만 줄여도 저는 일정 부분의 주가 반등은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메모리 쪽까지 만약에 성과가 나타난다면 이건 얘기가 달라지죠. 그러면 삼성전자가 압도적으로 SK하이닉스를 이길 수 있는데 그건 지금 최근까지 보여준 삼성전자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놓고 봤을 때 아직은 좀 유보적으로 기다려야 될 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실망한 이 HBM과 관련된 기술력을 시장에 보여줘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이 비메모리 쪽에서도 선방을 해준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삼성 여전히 숙제는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에 한창 어려웠을 때보다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희망의 불씨 많은 분들이 아마 보고 계실 텐데요. 이쪽은 계속 팔로우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